성현철 피부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10대들이 화장하는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까? 네. 화장을 일단 한번 해봤다고 하는 여자 중고생의 비율이 네. 9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 4일에서 5일 정도 화장을 한다는 그 숫자도 한 네. 80% 정도 되고요. 등교 시에 화장을 한다는 분들도 한 7, 80% 정도 대부분 그 네. 중고생들의 여자 청소년들이 화장을 한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한다는 뜻이죠. 학교 갈 때 화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 등교할 때도 이제 화장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외출할 때도 하고. 예, 늘 하는 거죠. 다 하니까는 다 주로- 하니까 주- 뭐 서로 하는 거죠. 네네. 주로 뭐 분 바르나요?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비비크림, 뭐 비비크림. 이쪽에서 시작하고 아. 그다음에 틴트 같은 거 좀 바르고 아.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인 여성들 같은 그런 게까지 뭐 진하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요즘 여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인하고 섀도우까지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장님 그 여자 화장 용어를 잘 아시는 피부과에 계시니까. 네네. 그 왜 이렇게 근데 10대 그 우리 저 청소년들이 네. 화장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게 또래 문화라고 네.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워낙 외모가 네. 중요시되니까 그렇죠, 예. 예뻐 보이기 위해서 또 아. 자기 친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네. 또 그 또래 여중고생 또래 친구들이 아이돌로 데뷔하고 하니까 네. TV에서 그런 아. 친구들이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다른 저항감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런 현상을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뭐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 같고요. 이제 네.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요즘 학생들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화장한다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이뻐지려고 하는 예. 자기 자신을 남에게 상당히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네네. 뭐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 그러나 또 보수적인 부모들은 야 너 왜 해?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보수적인 부모님들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어.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학생 주임 같은 선생님들이 네. 되게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막을 근데 수가 그 없기 화장을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다 검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네네네. 학생들을 신나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요즘은. 그런데 네. 혹시나 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 청소년들이니까 네. 화장을 하다가 또 이 그 아주 그 피부가 자라나는 청소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 올 9월에 어. 어린이용 화장품을 따로 만들어 그거에 대한 지침을 따로 만든다는 아, 그래요? 예, 시행 규칙이 이제 시행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장품을 과다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보통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은 피부 장벽이라는 그 피부의 보호막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막이 약한데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되면 클렌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클렌징을 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되고요. 또 그런 뭐 비비나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이 모공에 틀어막기 때문에 여드름을 더 많이 유발하기도 그래요? 하고 또 예. 그런 화장품 자체가 알러지나 피부 발진을 더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어린 친구들한테 더. 조심해야겠군요. 네네. 그리고 화장품 업체에서 이제 어린이용 화장품을 출시한다.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화장품 업체에서 이제 네. 어린이용 화장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네. 정부에서 이제 지금 나온 어린이용 화장품 원래 이제 화장품에 12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유아용이 있고 이제 아. 색조가 있고 기초가 있고 뭐 목욕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손 발톱용 이런 식의 12가지 정도의 그 분류가 영유아용이야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영유아는 만 3세 이하를 영유아로 예. 묶었습니다. 근데 영유아라 성인 사이가 너무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용 화장품 13세 이하의 그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어린이용 화장품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 화장품은 이제 좀 규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제가 필요한 건가요? 그 그거는? 영유아에서는 적색 뭐 2호라든지 102호 같은 그런 색소 부분은 아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린이용 화장품에 적용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알러지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물질들은 성인 화장품에서는 그걸 그냥 향료라고 해서 네. 그냥 향료라고 해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표시만 해줬으면 되는데 이제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네. 그걸 따로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그걸 따로 화장품 표면에 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어린이용 화장품을 따로 이렇게 식약처에서 네네. 허가해 줘서 출시한다, 분류해서 네네. 또 조장하는 케이스가 되는, 너희들 써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럴 싶은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찬반 양론이 있는 있었어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화장품을 초등학생, 뭐 여중고생이 다 쓰고 있다고 하면 네.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양성화시켜서 양성화시켜서. 적절한 규제를 해서 아무나 그런 어린이용 화장품을 막 만들어내서 거기에 어린이용 화장품이라 해서 꼭 네. 그게 안전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 네네. 청소년들이 말이죠. 네네. 어린이용 화장품은 아무래도 색조라든가 네네. 저 자기 엄마나 누나들이 쓰는 그렇게 좀 화려한 컬러의 화장품은 안 팔 거 아니에요. 어린이용 화장품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린이 화장품이 생각보다 네. 굉장히 이제 그런 화려한 것도 그 장난감처럼 이제 아, 그래요? 예, 헬로키티 박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요? 거기 이제 립스틱 같은 것도 다 섀도우 같은 립스틱도 다 것도 하고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부족함이 없겠네요, 청소년들이. 네네. 괜히 뭐 어른들 화장품 살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화장품이 따로 있으니까 어른용 화장품. 근데 이제 집에 엄마가 쓰는 화장품이 있으니까 그거 몰래 그걸 쓸거 아니에요? 몰래 이제 바르면 그게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린이용 화장품은 좀 이제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네. 뭐 자라난 청소년들의 피부에 뭐 해가 되지 않는 네. 그런 기준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죠. 전 성분을 확실히 다 표시를 하고 일부 성분들은 금지하게 되고요. 네. 또 화장품을 불시에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 네. 불시에 수거해서 점검하는 것도 좀 더 자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섀도우나 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품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원장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 청소년들을 위한 네. 주로 여성 청소년이겠죠? 네네. 화장품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래야 피부에 뭐라 그래 회가 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네. 더 이뻐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이제 화장품이 네. 모든 화장품이 다 해로운 건 아닙니다. 네. 기초 화장품 중에 뭐 보습제라든지 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은 그렇죠. 피부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 굉장히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도움이 되는 화장품입니다. 네. 그런 화장품은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네. 대신 좀 아름다워지기 위한 화장품, 예를 들어서 뭐 비비크림이나 이런 색조가 들어간 화장품이라든지 립글로즈나 틴트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튼튼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원장님 그 드는 생각은 네. 또 운동 열심히 하고요, 잘 먹고 푹 자고 이게 피부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푹 네. 자고 하는 것들이 피부에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거기다 화장품은 이제 그냥 화장품은 사실 보조적인 수단인데요. 네. 요즘은 이제 예뻐지기 위한 화장품을 많이 쓰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네. 비비 같은 것들이 이제 모공을 또 틀어막기 때문에 네. 여드름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아, 그래요? 청소년들이 여드름이 제일 많이 생기는 시기인데 네. 그 비비나 파운데이션이 이제 모공을 막아버리면 여드름이 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원장님 지금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시나요? 저는 마포 공덕에서 하고 아, 여기 있습니다. 가깝네요. 네네. 제가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에 그 이제 피부과에 네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시술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원장님 병원에도 많이 오나요? 중국 환자분들도 꽤 오시고 아, 그러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일본 사람들은 요즘 그 N고 예전에 이제 N고가 유지될 때는 환율 네. 때문에 많이 오셨었는데 네. 이제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N저가 그래요? 유발되면서 안 와요? 많이 안 오시죠. 환율 때문에. 네. 그래도 뭐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피부과에 대한 전문 기술 시술은 상당히 성수준 높은 거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뭐 수준 차이는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저희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또 성형이나 네. 미용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고 네. 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스킬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서 그 세계 각지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주로 와서 네.
오늘 다른 질문 이게 더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중국 사람들은 와서 어떤 시술들을 많이 받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네. 대부분 아직은 레이저 시술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것들이 니즈가 별로 높지 않고요. 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이제 성형 수술이라든지 어휴.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뿌띠 성형 위주로. 원장님도 그런 거 많이 많이 하십니까? 예, 저도 많이 아, 하는 그래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와서들 많이 하는 거군요. 네네. 뭐, 이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김영재 원장도 잘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도 언론 통해서.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성현철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